그 캐나다도 이제 아시아를 보고, 근데 요번에 제가 이제 다음 주 강좌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 리포트, 거기에 미국이 우리는 아시아 나라라는 걸 아주 애써서 지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아시아 나라입니다, 미국은. 근데 아시아 나라라는 이유를 미국이 설명한 거가 이제 재미있는데, 미국의 주 중에 5개가 아시아에 붙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태평양 쪽에 있는 주가 알래스카 아무래도 태평양 보고 있죠. 미국 본토에서 제일 위가 워싱턴 주인데, 태평양의 워싱턴 주, 오리곤 주, 캘리포니아 주, 그리고 하와이 5개 주. 미국의 50개 중에 5개 주인데, 이 캘리포니아 같은 거는 인구가 미국에서 제일 많은 주죠. 미국 그 대통령 선거 인단이 538명인데 55명이 캘리포니아니까 거의 10분의 1이 넘는 주입니다. 이렇게 큰 주가 그래서 우리는 태평양 국가다라고 미국이 얘기를 하고, 이 책에, 이 보고서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가 여기 중국이 지금 그러죠. 너네들은 왜 서양 나라인데 태평양에 와서 까부냐? 그랬더니 우리는 지금 태평양 국가야 라고 아예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거는 트럼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바마 때 아주 본격적으로 나오고, 오바마 때는 외교 정책을 피벗 투 에이시아, 아시아로 돌아간다, 아시아가 축이 된다, 그리고 아시아 회귀 전략 리밸런싱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균형을 새로 잡겠다, 그리고 태평양의 해군을, 미국 전체 해군의 60%를 태평양에다 두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하고 오바마가 하는 거하고 그렇게 확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아시아 중시 전략은 같아요. 힐러리 국무장관 할 때 하는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힐러리가 논문을 하나 썼는데, 물론 자기가 썼는지 그거는 뭐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논문이 나갈 때는 이거 내 생각하고 같아 하고서 제가를 아마도 했을 겁니다. 힐러리가 국무장관 할 때 이제 2011년 포린 폴리시라는 잡지예요. 제가 포린 폴리시도 자주 인용을 하는데, 거기에 클린턴 장관의 논문 제목이 America's Pacific Century, 미국의 태평양 세기라는 제목의 논문이 나옵니다. 저희가 그 X 아티클 같은 얘기했죠. 아주 중요한 논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을, 힐러리가,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 됐어도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트럼프랑 다를 거냐를 한번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 썼냐면은 The future of politics will be decided in Asia, not Afghanistan or Iraq. 21세기의 정치는 아시아에서 결정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And the United States will be right at the center of the action. 미국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한복판에 가 있을 것이다. 미국은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질 아시아 한복판에 있을 것이다. America's Pacific Century. 트럼프랑 뭐 다르나요? 트럼프가 일본 소중해, 호주 중요하지, 그리고 뭐 샤나한 장관이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아이언클레드야, 철통이야, 철통. 예, 이거. 그래서 그 미국 외교 정책의 그 대세가 대통령이 바뀌어서 확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뭐 이건 뭐 반농담을 하자면은, 만약 바이든이 다음번 대통령 되면은 자기를 IQ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낼 것 같습니까? IQ 나쁜 인간이라고. 예, 바로 뭐 그걸 이제 떠나서 미국의 이익이 아시아에 있는 겁니다. 즉 돈을 벌 곳도 아시아에 있고, 아시아가 미국이 보기에 유럽보다 돈이 더 많은 곳이에요. 인구도 더 많고 여러모로, 그리고 군사력도 그 동네가 더 센 것 같고 위협도 더 크고, 그래서 미국은 아시아 국가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며칠 전에 세미나를 했을 때 그 질문 하나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고립주의로 가는 거냐? 그래서 내가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는 고립주의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면은 세컨드, 서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퍼스트가 없습니다. 고립했는데 무슨 1등이에요? 그냥 등수가 없는 거지. 학생이 하나 있는데 1등입니까 그게? 바로 미국 제일주의는 세계와 결부가 됐을 때 미국이 1등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고립주의가 아닙니다. 다만 개입을 하는데 선별적으로 개입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왜? 미국의 목표는 글로브가 아닙니다. 지구 전체가 아니에요.
미국의 목표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이 되는 곳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이익을 해하는 곳에 개입해서 그 이익을 반대하는 사람을 제거하고 반대하는 나라를 미국의 이익이 도움이 되는 것에 가서 더 열심히 개입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근데 글로벌리즘은 전체에 다 개입하는 겁니다. 세계 전체. 왜? 미국이 세계 질서를 다 잡아야 되니까 그것이 다른데 지금 나라들이 그 미국의 개입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미국의 개입을 끌어들이는 게 유리해요. 왜? 걔가 패권국이니까. 그래서 그 영국도 일본도 호주도 인도도 그래서 자기네가 매력 있는 나라처럼 보이는 겁니다. 요새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거는 매력 있게 보이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대단히 미워하는데 일본은 세계적으로 매력 있는 나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요거는 지금 2014, 2015년에 일본이 매력 국가 브랜드 넘버 1등입니다. 그리고 스위스가 2등, 독일이 3등, 스웨덴이 4등, 캐나다가 5등, 미국은 7등, 그 다음에 호주 나오고, 덴마크 나오고, 영국 12등 나오고, 프랑스 17등, 한국 20등. 저는 한국이 10등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GDP라든가 뭐 이런 거로 봤을 때 10등은 돼야 되는데 일본이 저게 1등이 나왔다는 사실이 좀 화도 나고 어이도 없었는데 다른 나라가 일본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을 했는데 또 가고 싶은 나라, 물건을 사고 싶은 나라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해갖고 물어보니까 일본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아주 잘 지낸 것도 다 뭐 그런 그 관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이제 또 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옛날 거지만 지금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그 미국의 브레진스키 저 사람이 미국의 민주당의 전략가입니다. 저 사람은 카터 대통령의 보좌관을 했죠. 카터 대통령의 그 국가안보 보좌관인데 그러니까 키신저는 닉슨이고 그 키신저와 거의 쌍벽을 이루는 그런 브레진스키 교수고 아주 뭐 좋은 책도 많이 썼죠. 저 사람이 2012년에 쓴 책입니다. Strategic Vision, 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라는 책인데 이 책에 만약 미국의 힘이 정말 약해지면은 정말로 골치 아픈 나라가 몇 나라가 있다 했는데 거기에 그 한국이란 나라가 아주 골치 아플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쓰고 그때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 책에 써놨습니다. 저도 이 책을 아주 참 그 정말 정독을 해봤는데 이렇게 썼어요. 미국의 해구산이 사라지면 한국은 세 가지 옵션 가운데 고민스러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이거는 미국이란 나라가 한국을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거기서 가정을 미국이 이제 힘이 좀 줄어서 빠져나온 거로 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못 받게 될 때 미국의 도움을 못 받을 나라 중에서 제일 힘든 나라가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인데 한국은 세 가지 고민스러운 옵션이 남아있을 것이다. 1. 중국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든지 이건 뭐 그냥 점잖게 말하면 중국의 영향권인데 중국 밑으로 들어가든지입니다. 중국은 그 국제관계 질서가 위계 질서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든지 독자적 핵무장을 하든지 독자적 핵무장을 하는 것은 정말 노골적인 현실주의 이론에 의하면은 내가 독립과 자존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그럴 때 독자적 핵무장을 하는 것이죠.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거는 국제정치의 정론을 얘기한 겁니다. 중국이 일단 제일 센 나라예요. 그러면은 제일 센 나라가 있을 때 조금 약한 나라들은 힘을 합쳐가지고 밸런싱을 하는 것이 원래 국제정치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기본을 얘기한 거예요. 한국은 그러면은 중국이라는 대적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는 일본하고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뭐 강화의 마지막은 동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이것이 2012년 2월 달에 나온 책인데 8월 달에 동아일보 기자가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질문했습니다. 올해 초 펴낸 전략적 비전이라는 책에서 미국의 쇠퇴로 한국에게 힘든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 교수님께서 말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한국 정부의 안보 자문을 맡고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가 제일 좋은 조건이다. 국제정착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친일파 됩니다. 한일 협력이 미국에 가장 덜 위협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지할 것이며 핵 만들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핵국이 하나 더 생기는데 예. 미국이 지지할 거예요. 그렇다고 중국에 들어가는 거 미국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중국의 힘이 한반도 전체가 되면은 중국의 힘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한일 협력이 미국에 가장 덜 위협적이고 그래서 미국이 지지할 것이며 동북아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은 역사적 감정을 극복해야 한다. 이 사람은 그 한일 관계의 역사의 기본을 아는 사람이죠. 그거 정말 어려운 얘기겠지만은 그 감정을 극복하고 그 대안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에서도 이런 대안을 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 지식인이라든가 학자가 뭐 분명히 생기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됐는데 제가 이거를 일부러 나온 지 한 5, 6년 된 책, 3, 4년 된 책들을 이제 몇 권을 소개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뭐 어차피 오늘의 뉴스 시사를 제가 이제 따라가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데 조금 좀 지났지만은 그래도 이 한 큰 획을 긋는 터닝을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제가 조금 뭐 지난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이것도 그 시간상으로 조금 뭐 쪼개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아주 뭐 진짜 한 방 신나게 붙는 거, 뭐 신난다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은 미국과 중국이 지금 아주 크게 한판 지금 벌리고 있는데 이것은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패권국이 되고 싶고 미국은 그 자리를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돈 때문에 미국이 뭐 적자를 보니까 화가 나서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역뿐만 아니라 지금 크게 문명의 충돌까지 가죠. 그래서 샤난 장관 대행은 중국의 비헤이비어, 중국의 행동을 미국은 무시하지 않겠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거 제가 다음번에 소개할 미국 인도 퍼시픽 전략 보고서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일단 무역을 통계적으로만 잠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 이길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세부적인 거라기보다도 미국의 수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8.2%입니다. 근데 중국의 수출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대상국으로서 일단 미국이 중국을 보는 가치보다 중국이 미국을 보는 가치가 2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 파는 물건을 보면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미국은 그냥 보통 생활용품을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필 사는 거예요, 연필. 뭐 플라스틱 제품들 사고 값싼 옷 사고. 그런데 중국이 사오는 거는 뭐 돼지고기, 뭐 밀가루,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중요하죠. 먹는 거에 관세 붙이면은 사 먹는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원천 기술에 해당되는 그 최고급의, 그러니까 중국의 고급 제품이 이것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미국으로부터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하는 제품의 성격을 봤을 때 중국이 더욱 불리해진다. 미국은 원천 기술이 있습니다. 응용 기술이라든가 제조 기술하고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수학과 물리학이 미국이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조술은 중국이 더 앞서는지 모르지만은 그 제조를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수학과 물리학이 미국이 앞선다는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실제 액수를 보니까 중국이 수출액이 2조 2,8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입이 1조 8천억. 미국은 수출이 1조 5,450억 정도. 그리고 수입이 2조 3,426억 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숫자를 보실 거예요. 그런데 GDP에서 그 수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까 미국의 GDP를 분모로 놓고 수출액을 보면은 미국은 7.53%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수출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수출 수입을 합치면 미국 GDP의 5분의 1 나옵니다. 그 5분의 4는 수출 수입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근데 중국의 수출액은 중국 GDP의 16.94, 17%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미국보다, 그러니까 무역 싸움을 했을 때 누가 더 피를 많이 흘리느냐는 그것만 계산해 봤을 때 중국이 2배 이상의 피를 흘리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걸 다 계산해 보니까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미국 GDP의 0.6%입니다. 즉 미국이 중국에 1,300억 달러 정도를 파는데 1년에 그거는 미국 GDP의 0.6%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에다 파는 것이 중국 GDP의 2.88%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스테이크라고 그래요. 스테이크가 누가 더 크게 걸려 있느냐? 중국이 미국보다 4.8배 더 큰 일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 무역 관두가 그러면은 미국이 1만큼 손해본다면 중국은 4.8을 손해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정량 분석을 했을 때 숫자만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도 이런 거가 나오고, 여기 질을, 퀄리티를 따지면은 중국은 미국에서 안 사오면 큰일 나는 물건들이 많다는 그 얘기죠. 미국은 중국 물건 중국에서 안 팔면은 조금 비싸더라도 일제 쓰면 됩니다. 또는 한국제 써도 되고, 그리고 뭐 조금 못하더라도 베트남제 쓰면 되고, 대체물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숫자만 봤을 때 그런데, 미국은 지금 중국을 봉쇄하는 중이다. 봉쇄. 그 러시아를 봉쇄해가지고 40년 만에 러시아를 붕괴시킨 그 얘기를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봉쇄하는데, 그래서 X 아티클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그 키론 스키너 박사라는, 바로 소련을 붕괴시킨 레이간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교수를 폼페오 장관이 바로 미국의 외무부 정책기획국장으로 모셔다 놨고, 이 사람이 세미나에 가서 이 전쟁을 문명 충돌 전쟁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련을 무너뜨릴 때 기본으로 삼았던 논문인 조지 캐넌의 X 논문, 그 뭐 논문이 하도 험하게서 저자를 미스터 X라고 해서 썼던 논문입니다.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한 이후에 그 비슷한 말이 미국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키론 스키너 박사가 세미나에 가서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뭐 그 비슷한 얘기가 막 쉬지 않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친구들하고 함께 지금 해 나간다. 그래가지고 인도 퍼시픽, 인도도 들어가고 태평양도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지금 미국이 본격적으로 진행하는데, 지난 6월 1일자 제가 이제 또 받아보는 국방 관련 잡지 중에 디브리프라는 잡지가 있는데, 미국 국방장관 액팅입니다. 액팅 국방장관 샤나한이 We are not going to ignore Chinese behavior. 우리는 중국의 행동을 방관하지 않겠다. 방관하지 않겠다라고 샹그릴라 다이얼로그, 그 국방장관들 모이는 회의에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Chinese behavior 뭡니까? 중국의 행동, sources of Soviet conduct, 소련의 행동의 원천, 뭐 그 냄새가 비슷한 그런 말들이 지금 막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중국은 아주 격분을 했습니다. 격분을 해가지고 이 샤난이 한 말은 다른 나라의 주권을 훼손하고 중국의 의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망발이다. 망발이다라고 이제 중국은 세게 받아쳤죠. 그리고 지난 그 6월 4일이 천안문 탐십 주년 되던 해입니다. 천안문 사태, 그 중국의 민주화 운동이 뭐 그냥 여러분 그 사진도 보면 탱크 앞에 중국 학생 한 사람 서 있는데, 탱크가 일로 움직이면 일로 가고 절로 움직이면 절로 가고, 참 그 세계인의 심금을 울린 그런 사진. 뭐 근데 그것이 아주 잔인하게 그 뭐 그냥 총칼로 진압이 됐죠. 그래갖고 이제 지금 30년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중국은 뭐 여러분 그 사진 보세요. 그 철로 딱 이렇게 그 포위를 해가지고 천안문 광장에 그냥 아무도 지금 못 갔습니다. 30주년 기념하러 한 사람도 모이지 못했는데, 이거를 미국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안문에서 항거한 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은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중국이 말한 것을 보면은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니까 번역이 잘 안 될 정도로 말이 험악합니다. 그러니까 폼페오 장관이 천안문에서 탄압당한 사람들한테 참 그 예의를 표합니다라고 얘기한 데 대해서 중국 외무성 대변인이 이 정신병자 같은 발광과 그 시끌시끌한 넌센스는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집어 던져버려야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격하게 반응을 했죠. 지금 미국이 중국의 그 심기, 영린을 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문명의 충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행동을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샤나한 장관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미국의 외무장관이라는 사람이, 국무장관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날 6월 4일 중국이 속으로 그냥 멍이 들어있는 그날 거기서 저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참 그 존경을 표한다라고 얘기를 하니, 중국이 저런 식으로 아주 격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 싸움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고, 이제 우리는 그 가운데 낀 나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심사숙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중국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미국에 유학 가지 마세요. 가지 말라는 이유는 거기 가면 총 맞아요. 도둑놈들도 많고. 이게 지금 거의 그 아예 가지 말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관광객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큰 손으로 유명하죠. 가서 그냥 돈을 펑펑 쓰고 와서 미국에서만 관광 수입으로 1년에 300억 달러를 번답니다. 그리고 유학생도 중국 학생들이 제일 많죠. 미국 학문에 중국 학생들이 와서 정말 기여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중국이 하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지금 이제 관계가 약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진핑하고 푸틴이 만나가지고 우리 둘이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6월 5일 날 뭐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보도한 건데,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시진핑하고 푸틴의 관계가 좋아진다. 이것도 일부를 얘기한 것이지 그 본질상 중국과 러시아는 친구 아닙니다. 붙어 있어요. 너무 국경이 길게 붙어 있습니다. 친구가 되기에는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요인이 있는 것이죠.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프랑스의 친구는 독일이 아니라 러시아입니다. 뭐 그냥 겉으로 보면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친구 같아 보이죠. 근데 그 붙어 있다는 그 거리, 지정학, 이것이 프랑스를 차라리 러시아가 더 안전한 친구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그렇게 본대요. Large, friendly, nuclear armed neighbor. 등치가 크고 핵무장한 이웃 친구. 좀 말이 어폐가 있죠. 등치가 크고 큰 칼을 들고 있는 친한 이웃 친구.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하고 이 우리 샤난 장관이 이 국방보고서에도 보면은 미국이 중국하고 그냥 러시아를 싸잡아서 이제 적대국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지금 이 두 나라가 그래서 뭐 순간적으로 뭉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949년 중국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로 된다면서부터 50년대 후반까지 한 10년 정도는 뭐 두 나라가 밀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과학 지원도 받고 경제 지원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본질이 깨진 것은 60년대 초반이죠. 63, 4년부터는 거의 전쟁 수준까지 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떼어내가지고 러시아를 결국은 공산주의를 붕괴하는데 중국을 아주 고맙게 사용을 했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중국을 길러준 것이고, 그런데 너무 커가지고 다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월이 지금 오늘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중국과 러시아가 지정학 때문에 정말 친한 친구가 될 수는 없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역시 그 대륙이고, 그리고 이제 뭐 오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전통이라는 거가 있는데 뭐 문화에 대해서 자부하죠. 그러니까 그 옆에는 조그만 나라들은 좀 이렇게 그 나라처럼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국제 정치는 위계 질서라고 그랬죠. 위계 질서가 잘 지켜지면 평화가 온다라고 믿는 그건데 뭐 아니나 다를까 지금 미국이 화웨이 물건 쓰지 말라고 전 세계 나라들한테 이제 그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판단 잘하세요라고 은근히 겁을 주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중국의 안보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을 지켜야 한다. 이거는 조금 협박입니다. 여기에 제가 학자적인 대답을 하는 거로 오늘 뭐 그냥 공부를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겠는데, 중국 안보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을 지키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하지 않는 거라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안보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이 중국의 안보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느냐?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안보 이익이니까. 그게 기준이에요. 우리의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X라는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중국의 안보 이익에 해하지 않는 거라면 최고죠. 근데 그것이 만약 지금은 미중 갈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해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안보 이익 추구가 중국의 안보 이익과 충돌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 중국이 겁을 줬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을 지키면 되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죠. 그것이 중국의 안보 이익과 비록 충돌할지라도 그게 답입니다. 일본 지금 미국하고 잘 지내는 얘기 뭐 너무나도 지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폴리티코 매거진이라는 이건 뭐 미국의 보수 잡지는 아닌데 일본과 미국이 친하게 지내는 요인 1. 중국의 부상 2. 북한의 미사일 개발 3. 한국과 사이가 나빠서 뭐 참 우리가 잘 심각하게 분석해야 될 겁니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까지는 괜찮은데 한국과의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하고 친하게 지낸다라고 미국의 진보적인 언론이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결과를 갖고 오신가를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이미 미국 대통령 바뀌기 전부터 일본하고 미국이 사이가 좋아지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그 해리스 지금 현재 미국 대사죠. 저 사람이 그때는 미국 해군 대장인데 대통령이 바뀌어도 미국과 일본은 계속 동맹으로 남을 것이다. 2016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2012년에 벌써 7년 전에 미일 동맹은 아태 지역 평화 안정의 주춧돌이다. 예, 2012년에도 벌써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동맹으로서의 그 신뢰성에 의문을 가졌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미일 동맹은 아태 지역 평화 안정의 주춧돌. 그리고 2017년에 펜스 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100% 일본과 함께 할 것. 그런데 우리가 일본하고 자꾸 이렇게 갈등을 했을 때 미국은 어떻게 할까? 잘 생각해 봅시다. 예, 요것들이 그리고 뭐 요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라는 데서 재미있는 카운팅을 해놨는데 트럼프하고 아베가 2019년 5월 31일까지 10번 만났답니다. 10번. 근데 10번 만나가지고 소비한 시간이 22시간 45분이래요. 그리고 골프를 5시간 쳤는데 16시간 10분 동안 골프를 같이 쳤답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뭐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일본하고 미국 관계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그 수치가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그 아주 유명한 그 뇌과학자입니다. 카이스트에 있는 김대식 박사가 조선일보에 이것도 벌써 5년 된 글이에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뇌 해가지고 A급 전쟁 범죄자들이 묻혀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일본 총리가 방문한다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야스쿠니는 바로 전쟁 전범자인데 그 나라의 일본 수상이 거기를 방문한다? 우리한테는 그건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자. 저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서 여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는 괴물이며 미래의 히틀러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다. 전 세계인들이 우리에 동의한다고. 그러기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야스쿠니 신사 관련 질문을 받은 아베는 망신당했으며 전 세계 여론 모두 아베를 괴물 취급한다고.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그건 우리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아베를 올해 다보스 포럼 최고의 인물로 뽑았으며 미국 포린 어페어스지는 도리어 너무나 과거에 집착한다며 한국과 중국의 책임을 묻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베는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아베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서양인이 보는 아베와도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우리가 국제정치에 대해서 냉혹한 관점을 갖자라고 얘기를 이 교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가 보는 세상이 보는 세상하고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미국 방문 중이기 때문에 이 시사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은 이 방송이 나가는 날보다 일주일 먼저 촬영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좀 시사와 직접 관련이 있지 않는 그런 얘기를 제가 좀 오늘 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전략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귀국하는 다음 날 또 생생한 시사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